네, 길게선의 파워블로그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길게선 부선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파워블로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국내 주식시장 좀 여쭤볼게요. 사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지수를 끌어올렸거든요. 저희가 이제 개인의 수급 영향력이 꽤 강화됐다. 좀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을까요? 최근 수급의 핵심이 이제 기관 중심의 이제 핵심이 됐었는데 그것들이 여력이 좀 많이 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과연 플러스를 강하게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전일자에 25포인트가량 올리면서 개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선물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고 있는데요. 그냥 순수하게 이제 주식 수급을 가지고 얘기 드리면 최근에 자문사에서 평소에 현금 보유 비중을 한 15%에서 23%까지로 굉장히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현금 보유 비중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높였고요. 전일과 같은 경우에도 개인 자금들이 순수 개인이라기보다는 자문사 중심으로 대형 우량주들을 많이 매집한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개인 중심의 선물 시장과 그리고 자문사 중심의 현물 시장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단기적 수급이 유지됐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좀 시그널로 저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파워블로그 주제는 또 어떤 것들일지 궁금한데요. 이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파워블로그 주제는 디레버리징이고요.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앵커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디레버리징이라는 단어를 듣고 지금 머리가 좀 아파졌는데 또 어려운 질문도 주셨어요. 아무래도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같이 잘 알려진 인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가 디레버리징인데 기존에 주식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워런 버핏 같은 인물들이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전 세계 주식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운영하는 것들이 바로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에 관련해가지고 세계적인 리더들이 많이 있는데요. 디레버리징을 일단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자기 자산이 1,000만 원밖에 없지만 신용을 일으켜서 지렛대의 원리를 일으켜서 2배, 3배의 효과를 이제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을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 그러고요. 이 레버리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디레버리징입니다. 따라서 빚을 낸 걸 가지고 일으켰던 신용을 줄여서 다시 그 버블을 없애는 그런 과정을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헤지펀드의 대가주를 한번 찾아보면 블로그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네. 블로그 보시면은 전 세계 헤지펀드는 다 미국 시장에 주력이 돼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전 세계 1위인 회사이고요. 실제로 JP 모건이나 폴슨 앤 컴퍼니, 맨이라는 회사라든지 블랙락이라는 회사보다 월등하게 자산 규모도 많고 실적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실제적으로 전 세계 최고봉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게 되는데 이 회사의 대표가 바로 레이 다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레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이 회사의 대표인데 이 대표는 지금까지 일생 동안 한 번도 베어마켓이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요. 베어마인드를 가져본 사람이 없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디레버리징이라는 얘기를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의 자산 시장의 전 세계 시장은 디레버리징 위기에 한복판에 놓여 있고 이러한 위기 탈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인데 이 시기를 겪어내지 못하고 만약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대공황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결정적으로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근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흐름으로 볼 때는 역사적으로 개인이 주도해가지고 시장이 상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시기를 바라본다 그러면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도 아니고 지금은 디레버리징의 위기 시에서 굉장히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칫 잘못해서 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수급적인 접근은 오히려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요.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은 괜찮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11월 말까지는 그다음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의외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늘리거나 오히려 신용을 일으켜가지고 주식을 과감하게 배팅하는 전략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꾸셔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 다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레버리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금이 오르겠다 싶으면 뭐 금이 오를 때 뭐 2배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하나의 방식들을 다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확대됐으니까 이런 레버리징에 대해서는 좀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좀 적극적인 움직임도 지금은 조심스러워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제가 잘 이해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은 어떤 전략들 필요할까요? 오늘도 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자의 의외의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급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틀 연속 글로벌 증시가 좀 하락한 면도 있고요. 미국에서 기대했던 경제 지표에 대한 호전 양상도 시장에서 좀 묻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좀 관망해 보시고 지금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해 보시고요. 철저하게 개별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간 선물도 보니까 1.76%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잘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 세우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